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은하끼리 서로 돌진하는 장면. 별, 가스, 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존재들이 고속으로 충돌하는 우주의 전투.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코스믹 저스트, 즉 우주의 창 시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충돌은 지금으로부터 약 114억 년 전 초기 우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과 전파 망원경 알마를 이용해 처음으로 이 전투 장면이 실제로 관측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우주 대결이 은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퀘이사가 어떻게 옆 은하의 별 탄생을 멈추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퀘이사란 무엇일까요? 퀘이사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거대한 블랙홀이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집어삼키며 빛보다 빠를 듯한 속도로 회전할 때 그 에너지로 인해 주변이 엄청나게 밝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중심 지역을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부르며 퀘이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른 블랙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른 블랙홀이라는 건 마치 진공청소기를 최고 출력으로 돌렸더니 먼지뿐만 아니라 빛까지 빨아들이고 그 마찰과 열기 때문에 방안 전체가 환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방출하다 보면 블랙홀 하나가 은하 전체보다 더 밝아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케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우주의 창시압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 은하에 위치한 케이사가 옆 은하를 향해 강력한 방사선을 쏘아대고 있었죠. 마치 중세 기사의 창처럼 퀘사의 고에너지 광선이 이웃 은하를 관통하듯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은하는 시속 약 188만 킬로미터, 즉 초속으로 따지면 52만 미터 이상의 속도로 서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중력과 방사선 두 가지 공격이 동시에 일어난 복합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돌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별의 탄생이 멈췄습니다. 알마 망원경은 이 퀘이사가 옆 은하 내부의 수소 분자들을 서서히 흩어지게 만드는 걸 포착했습니다. 수소 분자는 원래 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뭉치고 식으면서 별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퀘이사의 강력한 자외선과 X선 방사선이 이 분자들을 가열하고 이온화시켜서 더 이상 뭉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여기서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어서 정기적으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이온화 상태에서는 가스가 너무 뜨거워져서 별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퀘이사의 폭격으로 인해 옆 은하의 별 형성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사선의 영향이 수만 광년 떨어진 곳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블랙홀의 영향력은 그 은하 내부에만 머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관측은 그 파괴적인 힘이 옆 은하의 구조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퀘이사가 쏘아낸 에너지는 그 은하 내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은하의 분자 구름들까지 더 작고 조각난 덩어리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별이 태어날 수 없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AGN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제안해 왔습니다. AGN 피드백이란 블랙홀이나 퀘이사처럼 중심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천체가 그 주변 환경, 특히
은하 내부의 가스 분포와 별의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스를 흐트려버려 새로운 별의 탄생을 막기도 하죠. 이번 관측은 EAGN 피드백이 그동안 과학자들이 주장해왔던 단순한 이론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퀘이사가 방출한 강력한 방사선이 옆 은하를 향해 정확히 쏘아졌고 그 영향으로 그 은하의 별 형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퀘이사의 활동이 인접 은하의 별 탄생을 억제한 것이 관측을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이죠.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왜 거대한 은하일수록 별을 덜 만드는지에 대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질량이 큰 은하는 중심 블랙홀도 더 크고 그만큼 방출되는 에너지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은하 내부의 별 형성을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호작용 덕분에 은하의 총 질량과 그 중심 블랙홀의 질량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번 관측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부 가스가 그 중심으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블랙홀이 이 가스를 활발히 먹기 시작하면서 퀘이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 퀘이사가 다시 주변 은하의 별 형성을 억제하는 부정적 피드백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은하의 모양, 색깔, 별의 분포까지 바꿔놓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발견은 우주의 다양한 은하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번 퀘이사 사건은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주변과 상호작용 없이 조용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블랙홀은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 한 잠들어 있는 상태, 비활성 상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공수자리 A를 통해서도 관측할 수 있었죠. 이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매우 조용하며 눈에 띄는 폭발이나 방사선 방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랙홀은 관측 자체가 어려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퀘이사 관측은 블랙홀이 때로는 은하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다른 은하의 별 탄생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밀어내며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본 이 은하 충돌은 그중 단 하나의 장면일 뿐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충돌, 새로운 진화를 관측하며 우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려는 이유는 바깥 세계를 알기 위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하가 충돌하고 블랙홀이 폭발하며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생성되고 또 사라지는 이 모든 흐름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내 안의 우주는 이렇게 외계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결국 우리 내면의 우주로 연결되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별빛처럼 조용히 블랙홀처럼 깊이 있게 오늘도 당신만의 우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